강의를 2번 한 적이 있습니다. 아마 그 강의를 듣고 이렇게 평생교육원 구주 강의에 초청을 받은 것 같아요. 여러 신학대학교에 계신 교수님들도 계시고 한데 저는 그냥 여러분들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냐면 신앙이 뭐 이렇게 깊은 정도 이런 것도 크게 내세우는 건 아니고 늘 정답을 찾기 위해서 애쓰고 또 환자분을 많이 만나잖아요. 그러면 정말 온갖 일들 겪은 분들이 참 많아요. 근데 그 분들이 참 교회에도 참 그런 분들이 많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끊임없이 그런 걸 고민하면서 정답을 찾아가는 과정 가운데 있는 건데 여러분들께서도 아마 저랑 비슷한 고민들을 많이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강의를 흔쾌히 승낙을 했고요. 병원 진료 도중에 이제 오게 됐는데 오늘 혹시 파업한 거 아세요? 동네 의원이나 이제 종합병원 다 파업했는데 병원 하냐 안 하냐 이제 이런 거 얘기했을 때 병원 안 한다 그러면 사실은 환자분들 볼모로 삼는 거니까 기독교인으로서 또 마음이 안 좋고 의사들 집단에서는 또 파업에 동참하지 않으면 또 왕따를 당하니까 그것도 괴롭고 결정을 못하고 있었는데 마침 이런 강의 기회가 있어서 병원 문은 열어놓고 진료는 안 하는 걸로 타이밍이 참 좋았죠? 네, 감사합니다. 여기 스크린을 안 켜놓고 가신 것 같은데? 켜져 있나요? 보이세요? 네. 간결하게 이제 제 소개고요. 저는 이제 반포에서 정신과 병원 하고 있으면서 옆에 상담 연구원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정신과라고 할 때 여러분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뭐세요? 네? 그죠, 우울증. 또 이제 괜히 가고 싶지 않은. 무슨 말이 뵌분 같은데? 제가 이제 동네에서 병원을 하다 보니까 주부들을 많이 만나요. 슈퍼에서도 만나고, 같은 아파트 살아요. 같은 엘리베이터에서도 만나고. 그러면 저 먼저 아는 척 안 합니다. 근데 아는 척을 하는 환자분들이 계세요. 원장님, 아는 척은, 많이 좋아지셨구나. 자기가 우울증으로 병원 다니고 있다는 사실을 누가 알까 걱정하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먼저 아는 척을 하면 안 돼요. 근데 빵집에서도 이렇게 줄을 서고 있으면 앞뒤로도 막 환자분들이 계세요. 어쩔 때는. 근데 아는 척을 하시면 이제 그런 것들이 별로 부끄럽지 않으시고 극복이 됐다는 거죠. 어느 정도. 그죠? 또 저는 이제 제일 먼저 레지던트 마치고 했던 것이 사실은 정신과 의사지만 비만 치료를 했어요. 여자들의 최고의 숙제. 정신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외모적인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분들이 너무 많으시거든요. 여기 지금 굉장히 젊은 연령층이셔서 제가 너무 기쁜데 사실은 지난번 강의 때보다 연령층이 훨씬 젊어지신 것 같아요. 외모 때문에 오늘 내가 살이 너무 급격하게 쪘다. 너무 거울을 봤는데 피부가 너무 처졌다. 여자분들 폐경기에 왔을 때 난 이제 여자로서 이게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런 외모나 건강적으로 오는 그 문제가 사실은 여자분들한테도 우울증의 원인도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비만 클리닉을 사실은 제일 먼저 했었고요. 2001년도에. 지금 현재는 자살예방협회에서 대중문화예술인 그러니까 연예인들 있죠. 연예인들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제 첫 강의는 이제 이건데 오늘은요. 제가 전반적인 저의 소개와 또 여러분들이 앞으로 뭘 내가 좀 생각해봐야겠다. 구주 강의를 들으면서 그런 부분을 이제 좀 간략하게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여기 의사 가운 보이시죠? 저도 2001년도에 병원을 시작하면서 병원이 무지 잘 됐어요. 병원이 무지 잘 돼서 병원 4개까지 확장을 하고 돈도 많이 벌었습니다. 아파트도 사고 너무너무 신나게 지냈었는데 순간 한 4, 5년 정도 되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매 병원까지만 왔다 갔다 하고 참 재미가 없다. 참 재미가 없다.
어떻게 보면은 정신과 의사라든지 아니면 교회에 계신 사역자분, 사역자분들도 많이 만나는데 너무 셀프케어를 안 해요. 자기 관리 너무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죽어라고 일만 하고 나를 필요로 하는 곳에 가서 막 강의도 하고 뭐도 하고 이제 이러는데 정작 나에 대해서는 생각할 시간도 없고 돌봐주지도 않고 집에서 쓰러져서 피곤하면 그냥 픽 써서 자기 바쁘고 하지만 내 문제는 그대로 안고 가는 거예요. 저도 뭐 지금 얘기할 기회가 될지 모르겠지만 겉으로 보기에 멀쩡해도 남들 겪지 않은 일들을 굉장히 많이 겪었습니다. 그런 와중 가운데 나를 힐링할 시간은 전혀 없이 계속 일만 한 거예요. 이제 뭐 그러면 개인적인 사정으로는 뭐 아버지가 빚을 많이 남겼다든지 뭐 소녀 가정이 된다든지 또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그런 와중 가운데 나를 돌볼 시간 전혀 없었다는 거. 결국은 이제 너무 지쳐서 병원을 그만두고 미국을 갔어요. 그때 이제 미국 갔을 때 마음이 바로 이런 마음이었습니다. 내가 좀 의사고 뭐고 다 때려쳐야 되겠다. 이걸 도저히 못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에서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정말 사모님들한테 그런 말 진짜 많이 들어요. 사모 정말 내려놓고 싶다. 근데 사모라는 직책이 이혼을 하지 않는 이상은 내려놓을 수 있는 휴가도 없고 또 남편은 본인이 사명이 갖고 이제 사역자로서 활동을 하고 계시니까 어쩔 수 없다 쳐도 부인은 그 남자 좋아서 따라왔다는 이유만으로 평생 그 길을 가야 된다는 그런 또 피해의식들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제가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안타까웠어요. 지금도 많이 다니고 계신데 그래서 일단은 뭐 요즘 내려놓자 이런 말 많이 들으시죠? 어떤 환자분 오셔가지고 자기 내려놓음이란 책이 제일 싫대. 내려놓을 수 있는 삶이 어디냐는 거야. 자살하라는 얘기냐 막 이러면서 막 저한테 화는 아니 왜 나한테 화를 내지. 책은 내가 쓴 게 아닌데. 내려놓는 게 아니고 정말 갈 때까지 가서 지쳐가지고 못하는 거죠. 병원을 도저히 할 수가 없어서 친구에게 병원을 맡기고 병원 의사 가운을 벗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미국에서 이제 보니까 스타벅스랑 커피 전문점 있잖아요. 거기 의사들이 그 주변에서 이렇게 막 가운 입고 왔다 갔다 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잠깐 나와서 커피 마시고. 그게 그렇게 부러운 거예요. 갑자기 이렇게 앉아있는데 역시 내가 안 하고 있을 때 그 자리가 정말 좋은 걸 모르는구나. 그래서 이제 무작정 와서 미국에서 멍청하게 있으려니까 일을 하던 사람들은요, 일을 멈추면 병나요. 여기 계신 분들도 경험 많이 해보셨죠? 어서 들어오세요. 마이크가 나왔다 안 나왔다 해서. 이을라? 잘 됩니다. 딱 한 달 좋더라고요. 한 달 쉬니까, 이거 정말 세상 이렇게 살 수도 있구나. 내가 일어나고 싶은 시간에 마음대로 일어나고, 교회도 뭐 그냥 누가 아는 사람도 없는데 그냥 왔다 갔다 하고, 너무 행복한 거예요. 좋았다. 근데, 1년을 제가 쉬었었는데, 1년 정도 쉬니까 정말 괴로워지더라고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굉장히 괴로웠던 시간을 이제 갖게 됐었는데, 그때 이제 제가 교회도 안 나가고 했을 때, 일요일날, 정말 일어날 힘도, 손가락 까딱할 힘도 없는 거예요. 정말 세수할 힘도 없는 그런 와중에 있었는데, 여자 전도사님 계세요. 혼자 사시는 분인데, 개인적으로 이제, 남자 목사님들은 이제 여신영 신도를 한 명 한 명 케어하기가 힘드시잖아요, 사실.
근데 그 여자 전도사님이 그 미국 사회에 있는 한국 그 여자들 이렇게 많이 챙겨주셨어요. 그 여신도들을. 근데 제가 안 오니까 저희 집을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벨을 막 누르는 거 밖에서. 근데 이렇게 모니터를 보니까 그 전도사님이 문 열어주기가 너무 싫은 거예요. 그런 경험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문 열어주기가 싫어요. 그냥 나 좀 내버려 두지. 그래서 벨을 누를 때까지 안 열어줬어요. 잤다 그러면 되잖아, 나중에. 잤다고. 그래서 문을 안 열어줬는데 계속 기다리시는 거예요, 거기서. 그러니까 이제 어린 시절에 목사님하고 전도사님 잘해야 된다는 그런 배웠으니까 괜히 너무 또 그래서 그냥 나가서 문을 열어줬어요. 근데 들어오시는 보고서는 집방 꼴을 보면 알잖아요. 대충 어떻게 지냈는지. 뭐 먹는 것도 부실하고 뭐 이제 그런 거 보시고 무조건 나가자고 하더라고, 밖에. 뭐 기도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밖에 무조건 나가자. 그래서 이제 저를 데리고 나가서 운전. 그땐 제가 미국 처음 갔을 때 운전면허 시험 계속 떨어지고 제가 시험에를 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운전면허 시험을 연속 3번 떨어져갖고 차 운전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전도사님이 저를 이렇게 차를 태우고 그 동네를 이렇게 한 바퀴 돌면서 밖에서 이제 식사를 그때 한국 돈으로 한 7, 8천 원 정도 되는 한 끼를 사주셨는데 너무너무 맛있게 먹었고 세상이 참 예쁘구나. 햇빛이 쫙 이렇게 내려지는데 저는 그냥 그것도 보기 싫어서 방 안에서 교회도 안 가고 어두컴컴한 데 있었는데 밖에 내다보니까 미국이 그렇게 예쁘더라고요. 황량하긴 해도 초록색이고 캘리포니아 가보신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이게 햇빛이 쫙 내려지면서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세수도 안 한 얼굴이었지만 참 행복했다는 생각이 그때 들고 그분 역할이 참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 유학생들 중에서도 와갖고 방황하고 막 그런 친구들 많았는데 일일 집에서 재우고 밥도 먹이고 정말 밥 중요해요. 제가 오늘도 이제 식사를 못하고 왔는데 오면서 여기 1층에 보니까 빵집 같이 카페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빵을 사가지고 하나 먹고 강의를 해야겠다. 힘을 내서 해야 되니까. 근데 그냥 아니야 첫 강의니까 일단 빵은 나중에 먹자. 그냥 올라왔거든요. 근데 오니까 여기서 누가 막 이렇게 도시락 밥 같은 거 막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간사님이 식사를 하셨대요. 그래서 안 먹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니까 강사님 식사 혹시 안 하셨어요? 그러는 거예요. 웬만하면 강의 10분 남겨놓고 괜찮아요 이럴 텐데 저 좀 주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식사를 하고 이 자리에 설 수 있었습니다. 제가 왜 식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냐면 우울증에 걸리거나 뭐 어디가 안 좋은 분들은요 식사를 못해요. 식사를. 아니면 식사를 하긴 하는데 맛을 모르고 먹고 정말 음식 고문, 제가 이제 폭식증 전문하고 있어요. 정신과 중에서도. 음식 고문 하듯이 내가 뭘 먹는지 모르고 입에 그냥 넣는 거예요. 맛을 모르고. 그거는 음식이 아니거든요, 사실. 참 먹는 게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이제 제가 제일 처음에 느낀 게 공부를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잘할 수 있는 거는 뭐 딴 걸 배운 게 없어요. 공부하는 것뿐이 없었거든요. 의과대학을 다녔으니까. 그쵸? 공부를 잘하니까 공부를 좀 해봐야겠다. 또 예전에 내가 기독 정신과 의사 모임을 하면서 정신과 의사하고 기독교하고 접목을 좀 시켜봐야겠다. 왜냐하면 교회에서는 정신과 약 먹지 말고 기도하라는 분들도 꽤 있거든요. 약에 중독된다. 약 먹지 말고 기도하고 의지로 하나님 이렇게 매달려야지. 왜 병원을 가서 약을 먹느냐. 아직도 그런 분이 계세요. 아직도. 또 반대로 정신과 의사 중에서는 기도를 하거나 교회에서 축사하거나 뭐 축복 기도를 받거나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정말 소름 끼치게 싫어하는 분들 계세요. 그건 과학이 아니다. 그런 건 설명할 수 없는 거고 최면과 똑같다. 최면. 집단 히스테리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것들이 전부 다 하나님이 주신 중요한 것들인데 하나도 무시할 수 없는 거거든요. 사실.
저 역시도 이제 모태신앙이었다가 이제 학교 공부 핑계로 잘 안 다니고 다들 그렇잖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으면서 이제 교회 온누리 교회 아시죠? 온누리 교회에서 성령 집회를 갔었는데 그때 이제 예배 시간 끝나고 나서 왜 기도 받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청년부였을 때 갔었어요. 청년들도 막 기도를 받는데 막 쓰러지는 거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보고 저는 이제 장로교단에서 계속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 많이 접하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참 희한하다. 저건 뭐지? 저는 이제 과학자로서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저 정신과적으로 저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지? 저거는 집단 최면에 걸린 건가? 저게 뭐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보고 기도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 뭐 여기까지 왔으니까 한번 그럼 가볼까? 그래서는 이제 갔는데 벌써 15년 전 일이래요. 기도를 받는데 난 절대 쓰러지지 말아야지. 절대 쓰러지지 말아야지 하고 갔는데 저도 모르게 제가 그때 치마를 입고 있었는데 제가 쓰러진 거예요. 근데 몸을 움직일 수 없고 쓰러져 있는데 그 나지막한 어떤 그런 마음속에서 울리는 목소리가 아니라 울리는 마음이 너는 내 것이라 이런 말을 들으면서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제가 느꼈던 게 이거는 환청, 우리가 정신과에서 얘기하는 환청도 아니고 귀신 들림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이게 내가 나 스스로에게 최면을 건 것도 아니고 도저히 내 상식으로는 설명할 수가 없다. 그때부터 궁금한 게 너무 많았어요. 궁금한 게.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그런 현상들이 너무 궁금하고 실제로 이제 그런 마음 갖다 보니까 뭐 귀신 들린 사람도 많이 보게 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미국에서 플러 신학대학원 곽선희 목사님 나오는 대학교 아시죠? 거기에 이제 가게 됐어요. 이 학교입니다. 요거는 이제 한국어 학당이 있는데 거기 이제 약간 있는 위치인데 여기 밑에서 제가 맨날 샌드위치를 많이 먹었어요. 혼자. 그리고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제 평생 처음으로 그렇게 많은 전도사님, 목사님이 제 주변에는 처음이었어요. 온통 맨날 의사들 틈새에서만 있었는데 평생 처음으로 그냥 주변에 깔린 게 다 목사 전도사인 거. 근데 그분들을 제가 왜 가까이 하면서 느꼈던 게 너무 실망이 컸어요. 저는 예전에는 목사님 그림자만 밟아도 안 된다. 목사님이 나를 쳐다만 봐줘도 내 소원이 다 이루어질 것 같고 정말 그런 생각 많이 했었는데 야 이분들도 진짜 상처를 많이 받고 그냥 인간이구나. 실망을 처음에 참 많이 했는데 그 다음에도 다시 동면의식. 우리가 다 같이 목사님이고 아니고 평신도고 사역자고 직분 있고 없고를 떠나서 정말 다들 같은 마음이구나. 같은 마음으로 해답을 찾아가는 과정이구나. 생각 많이 했었습니다. 그때 제가 다 그만두고 이제 갔던 게 35살 때네요. 35살. 주변에서 난리 났었죠. 왜 그냥 병원 잘 되고 있는데 그냥 하지. 왜 그만두고 네가 목사가 될 거냐. 신학교는 왜 가냐부터 시작해서. 근데 저희 어머님이 참 욕심이 없는 분이에요. 끝까지 제가 뭘 할 때 거절하시는 분이 한 번도 없어요. 너 그거 하지 마라. 너 다시 생각해봐라. 너 그렇게 해서 되겠니? 걱정된다. 이런 말 안 하세요. 그냥 말씀 별로 없으시고 그래 너가 그렇게 기도하고 했다고 하니까 잘 갔다 오고 제가 금전적으로 손해를 또 굉장히 많이 봤었어요. 병을 넘기면서.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도 전혀 말씀 없으시고 최대한 제가 어머님한테 부담을 안 드리기 위해서 공부 열심히 하고 자금 타고 그랬었는데 하여튼 어머님들이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저도 어머니도 있지만 저는 발끝에 떼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고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는 진짜 교회에서 헌신하는 것도 그렇고 또 이제 일찍 남편이 잃으면서 혼자 지내시면서도 교회에 대한 끈 놓지 않으신 것도 그렇고 또 목사님이나 다른 분들 섬기시는 것도 그렇고 또 자녀들 교육할 때에도 자기의 가치나 이런 걸 이렇게 일부러 이렇게 주거나 하는 것도 전혀 없으시고
참 그냥 내버려뒀다는 게 참 좋았던 것 같아요. 그냥 내버려뒀다는 게. 이거 제가 모하비 사막에서 제가 혼자 찍은 사진이에요. 이 발자국이에요. 발자국. 제 발자국을 제가 찍으면서 이제 간 건데, 그 사막 한가운데죠, 여기가. 내가 누구한테 좀 해답을 얻고 싶을 때가 있었죠, 여러분. 해답을 얻고 싶을 때. 저 같은 경우도 굉장히 여러 가지가 많았는데, 목사님 찾아서 상담도 해보고, 정신과 의사 찾아서, 한 2년 넘게 상담도 받아보고 다 했는데, 참 답답하더라고요. 답이 없고. 좀 누가 나를 이렇게 좀 끌어주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해야 되나, 이렇게 해야 되나 할 때 좀 답을 좀 주는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 참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롤모델하고 멘토. 내가 저런 사람처럼 되고 싶다. 교회에서도 내가 참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 정신과 의사 중에서도 나는 저런 의사가 되고 싶다. 이런 사람이 있어야 되거든요, 사실. 같은 이제 어머니들 모임에서도 학부모 중에서 난 저 학부모, 저 정도 엄마, 저 누구 엄마 정도 이렇게 좀 학교에서 하고 싶다. 그런 게 이제 늘 주변에 필요한 건데 참 그런 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주변에 꼭 그런 분을 꼭 한 명 정도는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그분이 계속되거나 계속되지 않거나를 떠나서 그 상황별로 저도 참 많이 찾아다녔어요. 저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찾아다녔는데 그때그때마다 뭐 별로 도움이 됐나 안 됐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많이 찾았었던 것 같아요. 이건 이제 제가 거주했던 아파트인데요. 혼자 지내는 시간이 너무 많다 보니까 너무 제가 외로워서 문을 열어놨어요. 밖에서 이제 개가 지나가다가 들어올 수도 있고 옆집에 애기가 아장아장 지나가다가 이렇게 지나가는 모습도 볼 수 있고 미국은 그래도 어느 정도 사는 게 그쪽 동네 안정된 동네 학교 쪽이라서 문을 열어놓고 지냈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혼자 산 적도 없었고 또 가족들하고 같이 있었고 또 학교나 병원이나 뭐 일이 너무 많았거든요. 한 번도 혼자 있었던 적이 없었는데 정말 영어 포함, 한국말 포함 하루에 한 번도 말을 안 한 적이 되게 많았어요. 제가 그때 경험을 이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게 굉장히 치유의 시간이었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어느 정도 혼자 지내니까 마음이 맑아지면서 그냥 이렇게 좀 포기가 되더라고요. 사람에 대한 어떤 포기가 되고 왜 중들이 스님들 절에 가 있고 득도를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왜 산에 가고 하나님과 결전을 치르고 싶은 분들이 산기도를 가는지 혼자 있는 법을 좀 알아야겠다. 그때까지는 35살 때까지도 혼자 있었던 적이 없었거든요. 지금은 제가 제 재충전을 위해서 제가 이제 다음 강의부터는 좀 더 아카데믹한 게 많은데 혼자 있는 시간을 많이 가져야 돼요. 의도적으로. 너무 이렇게 사람들한테 휩쓸리고 그러면 개인적으로 혼자 정리할 시간이 전혀 없거든요. 우리 정신적인 에너지도 자꾸 외부로만 빼앗기면 안 돼요. 사실 내가 뭘 결정하고 선택하고 사람들하고 잘 지내려면 이 바운더리가 중요한 거거든요. 경계. 어느 정도의 그렇다고 해서 내가 뭐 격식을 차리고 일어나는 내용이 아니라 내가 에너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에너지가. 과연 나는 혼자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될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주일에. 저는 이제 의도적으로, 저도 뭐, 지금 아이들 고등학교 2학년 초3, 또 가까이 시부모님 계시고 병원 직원 13명,
맨날 시달려요. 정말 사람들한테 시달리는데 제가 목요일 오후는 진료도 없고 공식적으로 아무도 안 와요. 의도적으로 제가 만든 시간이에요. 저는 교회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왜냐면 주일날 일하시잖아요. 남들은 주일날 쉬는데 주일날 일한단 말이에요. 주일날 일하시는 분은 월요일이면 월요일, 형편에 맞게 목요일이면 목요일, 정말 반나절이라도 나 혼자 쓰는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여기 나 혼자 있는 시간을 내가 갖고 있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래도 꽤 있으시네요. 그도 안 있으신 분들도 있잖아요. 지금. 혼자 내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시간, 누구한테 이끌리지 않고, 누가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러지 않고 그냥 정말 핸드폰 꺼놓고 있을 수 있는. 응? 그리고 이제 병원도 제가 옛날에는 막 욕심나고 막 돈이 잘 벌리니까 막 9시까지 하고 그랬어요. 그랬었는데 지금 딱 6시까지만 진료합니다. 그러면 주변 병원들은 강남권의 병원들 다 8시까지 하거든요. 직장인들 때문에. 근데 제가 6시면 딱 문을 닫는 이유가 나 이런 병원 충분히 일했다는 거죠. 6시 이후에 오는 분들은 일찍 오거나 토요일날 오실 수밖에 없는 거죠. 토요일날도 일하니까 토요일날 오실 수밖에 없는 거다. 그렇게 의도적으로 장치를 마련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에너지가 다 뺏길 수밖에 없어요. 너무 세상이 빨리 돌아가고, 이게 계속 많아요. 이건 제주도에서 제가 찍은 사진이에요. 여기 나온 사진 다 제가 찍은 건데, 제가 이제 사진 취미를 갖게 됐어요. 미국 가서. 생전 사진이라고 찍어본 적이 없었는데, 뭐 10년 전만 해도 셀카 같은 게 별로 없었을 때잖아요. 이제 그것도 비행기에서, 비행기 면세점 있잖아요. 비행기 면세점에서 이렇게 똑딱이 카메라 조그만 거 하나 사가지고 그걸로 이제 여러 사진들을 많이 찍으면서 블로그 활동하고 이제 지금도 하고 있는데, 이건 이제 제주도에서 제가 찍은 사진이에요. 말들이죠. 뭐가 보이세요? 말들? 뭐 하고 있나요? 제가 이제 운전하다가, 운전도 사실은 제가 장롱 면허였고 운전 잘 못한다고 아까 그랬죠. 근데 미국 가서 고속도로 달리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은 아무데나 자유롭게 다녀요. 참 병원하고 집만 왔다 갔다 했어요. 진짜 집병원. 왜냐면 9시 끝나니까 그 시간에 어디 가겠어요. 너무 지치게 집병원만 다니다가 처음으로 운전하고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이제 한 거예요. 이게 제주도도 이제 제가 운전해서 갔던, 제주도 내려서 이제 차 렌트해가지고 운전해서 중간에 갔는데, 딱 내려서 보니까 이 말들이 풀을 뜯고 있는 거예요. 자유롭게. 너무 부러운 거예요. 얘네들 뭐 먹는 것뿐이 없는 거예요. 엎드려가지고. 그죠? 아무 생각도 없는 것 같고 참 너무 부러워. 제가 찍은 사진이고요. 반복되는 얘기지만 이제 재충전을 했나. 나중에 이제 분노 조절, 우울증, 스트레스, 불면증 다 얘기 나오고, 부부관계 다 얘기가 나오겠지만 결국은요, 자기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내가 너무 피곤하다든지, 내가 너무 정신적으로 너무 피폐하다든지, 일이 너무 많다, 내가 억울하다, 여기저기서 요구하는 건 많은데 뭐 내가 몸도 10개도 아니고 힘들다, 그때 짜증 나는 거거든요. 사실 이 사진을 잘 기억해 주시고,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진이라고 생각하면서 저는 그 다음으로 이제 제가 그동안 못했던 게 뭐였냐면, 여러분도 아마 잘 못하실 거예요. 이게 뭐죠? 상, 그죠? 제가 이걸 어디서 찍은 거더라? 미국에서 찍은 건데 어느 숍에 갔더니 이렇게 트로피들을 팔더라고요. 사진을 찍었어요. 그죠? 여기 보면요, 아무렇게 생각 없이 찍은 것 같아도 여기 보면 베스트 도터, 베스트 닥터, 그러니까 너는 최고의 딸이고 최고의 의사고 뭐 이런 말이잖아요. 제가 이렇게 딱 찍었어요. 그래, 참 열심히 살고 그랬는데 나한테 한 번도 상을 준 적이 없구나. 그죠? 여러분 교회에서 정말 많이 헌신하시고 봉사하고 여기 공부까지 하러 오신 분들이에요. 공부까지. 제가 여기 간사님한테 도대체 어떤 분들이 오시는 거예요? 아니, 신학교도 아니고 공부를 왜 하시는 거죠? 이제 다들 너무너무 열정적으로 공부하신다고.
갈급함이 있는 거죠. 갈급함. 아니면은 뭐 친구 따라서 온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도 이제 DTS 아시죠? DTS라고 그 예수전도단에서 하는 DTS를 LA에서 했는데 저는 솔직히 간식 먹으러 갔어요. 간식 먹으러. 정말 유학생 신분으로 있으면서 뭐 이렇게 얘기하면 좀 먹는 거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진짜. 어디서 뭘 파는지도 모르겠고 근데 한국인 교회를 가고 또 그런 DTS나 집단 커뮤니티 모임에 가면 늘 먹을 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면 먹을 수 있겠다. 그래서 정말 그때 연락했던 자매들하고 아직도 연락하는데 간식 시간이 되면 눈이 초롱초롱해졌다며 아직까지 저를 그렇게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나에게 좀 상을 줘. 너무 점수가 짜요. 다들. 나한테만 짠 괜찮은데 나한테만 짠 것도 아니에요. 주변 사람들한테도 짜. 우리 교회는 왜 이래? 제가 이제 우리 직원들을 거의 터치하지 않는데 말 실수할 때 터치를 해요. 부정적인 말. 예를 들어서 뭐 우리 병원은 이게 문제다. 그럴 때 그 말을 우리 병원은 이게 문제다가 아니라 우리 병원은 이걸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해라. 야, 이 교회는 여기 왜 이래? 제가 이제 여기 사랑의 교회 크게 서초동에 있죠. 거기 이제 갔었는데 복도 이렇게 나오면서 이제 사랑의 교회 새로 건축하고 뒤에서 막 수렁수렁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교회가 커서야 뭐. 이렇게 대형 교회는 문제가 많아. 교회 다니면서 교인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물론 그 사랑의 교회 교인이 아닌 분도 있고 저처럼 구경 간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가 웃었어요. 속으로. 예배 다 끝나고 나오면서 참 은혜를 저렇게 교회가 큰 것도 죄인가? 저는 지나가면서 그쪽 동네가 굉장히 땅값이 비싼 데인데 양쪽으로 수입차 그 시장만 쫙 있거든요. 전시장만. 근데 정말 교회가 너무 멋지게 쫙 이렇게 그냥 있는 거 보고 너무 뿌듯하거든요. 지나가면서 야, 교회가 저렇게 크고 멋져야 된다. 물론 이제 외관적인 것만 중요한 건 아니지만 교회가 잘 되면 좋은 거 아니에요? 그죠? 좀 점수를 후하게 좀 줘요. 난 목사님 설교가 마음에 안 들어. 저는 이런 얘기 제일 싫어하는데 저도 예전에 많이 했었죠. 그런 말. 좋은 점을 보려고 하는 거 정신과적으로 그게 굉장히 건강한 거예요. 사실은. 근데 완벽주의, 엄격한 사람, 엄격한 부모에게 양육을 받은 사람 굉장히 자기한테도 점수가 짜요. 나는 왜 이것뿐이 안 되지? 우리 애는 왜 이래? 나를 보면 그렇게 보면 괜찮은데 이제 그 다음에 애. 오늘도 이제 저희 교회 자매 예전에 같이 성가대하고 했던 그 자매 그러니까 자기 아이를 막 거의 학대 수준이더라고요. 그렇게 하는 걸 보고 이제 왔는데 아이한테도 점수를 후하게 줘야 돼요. 여기서 뭐가 보이세요? 코카콜라. 제가 이거 옛날에 이제 공부하던 방인데 딱 책상 하나 있었어요. 책상 하나. 책상 하나에다가 이제 라이트 공부 스탠드 하나 있었는데 이제 공부하다가 답답하니까 콜라를 마셨겠죠, 그죠? 콜라 옆에 이렇게 보는데 성경책하고 이제 이렇게 교과서 같은 것도 이렇게 있었어요. 이거를 찍으면서 갑자기 코카콜라와 성경책이 좀 하나가 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너무 세상적이다. 이건 거룩하지 않다. 거룩하다. 그런 걸로 구분지어지는 게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신앙인들 상담하면서 제가 느낀 거는 그 마음 가운데 죄책감, 수치심, 나는 왜 이것뿐이 안 되지? 나는 왜 좀 더 멋진 크리스찬이 못 되지? 그런 마음이 너무 강하고 되지도 않은 것들을 위해서 이렇게 너무 노력하는, 되지도 않은 것들을 위해서 너무 자기를 스스로 괴롭히는 그런 것들을 너무 많이 발견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세상적이다, 뭐 교회다 이런 것들 이렇게 구분을 많이 지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이것도 저의 숙제 중에 하나인데 이거를 이제 어떻게 통합할 것인가. 상담을 하면서 참 괴로울 때가 많아요. 어떨 때냐면 요즘에는 결혼이 많이 늦어졌잖아요. 요즘 아시겠는지 모르겠는데 서울에는 미혼 여성 30대 미혼 여성의 52%가 싱글이에요. 52% 역전됐어요. 예전에는 30대 결혼 안 한 상태면 저 놓쳐냐 저 어떡하냐 이런 분위기잖아요. 요즘엔 역전이 됐어요. 30대가 52%가 싱글이에요. 그러면 남자도 마찬가지라는 소리죠. 남자는 말할 것도 없고. 그러면 예전에 10몇 살, 20살에 결혼을 했던 때는 성 문제가 해결이 됐단 말이죠. 어느 정도. 결혼을 했으니까. 근데 인터넷을 보면서 성에 노출되는 나이는 더 어려졌어. 그죠? 이미 초등학교 때 이미 지금 성인과 비슷한 성지식들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10살부터 30살 때까지 가장 왕성한 성적으로 액티브한 나이에 혼전 순결을 지키라고 강요하는 게 이렇게 가능한 거냐. 그렇다고 제가 나가서 마구마구 섹스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걸 가능하냐는 거죠. 시대가 많이 바뀌었어요. 사회가 너무 틀려요. 근데 그걸 어떻게 상담을 해야 되는가. 그죠? 여러분 자녀가 우리 자녀만 안 그럴 것 같죠. 우리 아이만 안 그럴 것 같고 정말 내 환자만큼은 내가 상담하고 나서는 안 그럴 거라는 믿음, 어떤 그런 걸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어김없이 이제 실망도 안 돼요. 실망해서도 안 돼. 그렇게 그거를 이제 신앙으로 극복을 하고 내가 철저하게 지켜야 되는데 사람마다 다 약한 부분이 있거든요. 어떤 사람은 성적으로, 어떤 사람은 돈 문제에서, 어떤 사람은 거짓말, 어떤 사람은 관계, 어떤 사람은 말, 다 약점이 있는데 유독 성에 대한 어떤 그런 거는 굉장히 잣대를 들인단 말이죠. 외도 문제도 상담하러 굉장히 많이 옵니다. 제가 서초동에 병원이 있다 보니까 너무 많은데 우리나라 같은 술문화와 어떤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으면서 정말 순결을 강요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특히 남자분들. 제 개인적인 생각은 교회에 계신 남자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업을 하고 직장생활을 하는 분들 중에 얼마나 힘들까. 제가 너무 이제 문제점만 제기한 것 같은데 이것들을 다 해답을 제가 정확하게 드릴 수는 없고 제가 그동안 경험한 것들을 알려드리는 거를 아마 그 다음 강의 계속 챕터별로 있을 거예요. 이건 이제 제가 쓴 책인데 제가 이제 늘 강조하는 게 그거예요. 이제 강의에도 이제 보면 거기 스트레스, 비만이나 폭식, 그것도 이제 한 강의가 있죠. 제가 학교 마치고 이제 4년 전, 이제 5년 됐네요. 5년 전에 한국에 다시 들어오면서 병원을 해야겠는데 난 이제 신학까지 공부했으니까 좀 상담 집중으로 하고 정말 선교나 아니면 목회를 한번 진짜 생각해봐야 되겠다. 아무나 신학교를 가진 않았지 않겠냐. 근데 이제 제 마음속에 늘 드는 생각이 뭐냐면 네가 잘하는 걸 해라. 응? 괜히 그러지 말고 네가 잘하는 게 뭐냐. 제가 잘하는 게 이제 비만 클리닉이었어요. 2001년도부터 비만 클리닉을 집중적으로 처음 초창기 때부터 했었고 비만 클리닉을 하다 보면요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 사실 정신과 상담 굉장히 많아요.
왜냐면 이 사람이 뭘 먹고 어디서 누굴 만나고 잠을 자고 남편과 무슨 대화를 나누고 아이들하고 어떻게 지내는지를 알아야만 이 사람 살 빼는 걸 도와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정신과 가서 상담받아라 주부들한테 얘기하면 그 욕이에요. 너 나가라 이렇게 돼. 남편 부부싸움 하면서도 너 정신과 나가 이런 욕인 거죠. 근데 비만 클리닉을 하면서 제가 느낀 거는 굉장히 정신과의 문턱을 낮추는 거예요. 와서 먹는 약에 우울증이 들어있어도 다들 너무 좋아하세요. 우울증 약이 들어있어도. 실제로는 살이 빠지면 우울증도 많이 좋아져. 그리고 우울증이 좋아지면서 살이 빠지는 분도 많아요. 제가 이건 포기하지 말아야겠다. 그러면서 제가 쓴 책이 이제 서울대 교수님과 같이 썼죠. 나는 초콜릿과 이별 중이다. 어떻게 하면은 내가 나를 셀프 케어하면서 마음과 정신이 전부 다 건강해지면서 살도 빠지고 기분이 좋아질까? 그 내용이에요. 또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관심을 가진 거는 상담에 대한 부분. 우리나라에 만약에 상담받고 싶다. 어디 가야 될지 아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교회에서 예를 들어서 저 사람 상담받았으면 좋겠는데 저 자매는 정말 상담해주고 싶다. 순모임에서 다락방에서 내가 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내가 해주는데. 그리고 원래 지혜는 상담이 힘들어요. 그 사람 나 다 알고 나 그 사람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해주는 말 때문에 저 사람 상처받아갖고 친구관계 깨질 수도 있어. 그죠? 심리치료에 대한 내용이에요. 실제로 어떻게 심리치료가 진행되고 있는지. 그게 이제 이 책이 제가 두 번째로 낸 책이고요. 중간중간 얘기를 많이 해드릴게요. 또 제가 2년 동안 병원하고 또 하던 거여서 그런지 또 병원 잘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나는 제가 이제 굿 이미지라는 상담 연구원을 냈는데 상담에 좀 포커스를 해야겠다. 왜냐면 정신과나 비만 클리닉은 살 빼고 약 먹는 거는 충분한데 정말 이 인생에 고비고비에 숨겨져 있는 일들 너무 많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요즘 어린아이들이 행복하지 않대잖아요. 참 요즘 어린아이들 오면 제가 지금 너 행복하니? 행복하지가 않대. 어떻게 하면 좀 내가 나 이미지를 좀 좋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다 태어났는데 도대체 뭐 때문에 이렇게 다 우울해지는 걸까?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 회복하고 딱 보면서 내 있는 그들의 모습이 좀 좋은 점을 해야 되는데 무조건 공부해라 뭐해라 아니면 너는 좋은 사람이 돼야 된다 뭐 해야 된다 이게 너무 많으니까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그렇고 일 중독도 너무 많고 스트레스 받아서 너무 많은 거예요. 어떻게 좀 자유로워질 수 없나 하는 이제 취지로 지금 이제 신학대학교 교수로 계신 분하고 저랑 같이 센터장으로 있어요. 그래서 상담 선생님 5분 같이 이제 근무하는 상담소를 같이 차리고 있고요. 거기서 이제 하는 일이 이런 일입니다. 낮은 자존감. 저는 이거를 가장 핵심으로 봤어요. 너무 나한테 점수가 짜고 나에 대해서 난 이 정도면 괜찮아 잘 살고 있어 이런 생각 안 한다는 거. 저는 과연 우리나라 사람들 그렇게 불행한가? 글쎄요, 생각하기 나름인 거죠. 생각하기 나름. 근데 이제 뚫고 너무 급성장을 하다 보니까 그런 걸 해결해주고 이렇게 힐링을 하면서 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너무 없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제가 미국 사람도 상담하고 한국 사람도 상담해봤지만 한국 사람들이 감정도 풍부하고 열정도 많고 자기 얘기를 하는 거에 그렇게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많이 정신적으로 약한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런 걸 케어를 못 받아. 케어를. 왜? 그런 소스도 없고 교회가 참 많이 그런 역할을 해주고 있어요. 지금 보면은 제가 새벽기도를 가끔 가보면 새벽기도에 엎어져 계신 분들 중에 상담 필요한 분 참 많은 거죠. 하나님 앞에 이제 토로하고 있는 거지. 물론 하나님한테 토로하면서 내가 얻는 해답도 많아요. 그렇지만 사람이 위로해줄 부분이 필요한 거거든요. 응? 사람 위로해줄 부분. 그 전도사님이 저를 데리고 나가서 정말 뭐 상담해준 것도 아니고 밥 한 끼 사주고 위로해줬던 것처럼 하나님한테 기도해도 돌아오는 응답이 없잖아요. 응답이 맨날 오나요? 기도할 힘도 없는데 기도해도 뭐 처음에는 기분적으로 좋아지는 것 같아도 나중에 또 지쳐서 못한단 말이죠. 그럴 때 정말 어떤 사람이 그
그 사람을 나를 아껴주고 있다, 나를 옆에서 들어주고 있다는 마음만으로도 굉장히 좋아지는데 그 부분. 또 폭식증이라든지 우울증, 자녀 문제, 또 화병. 제 그 강의에 이제 분노라는 부분이 많이 나와 있는데 이제 분노. 그 강의 제목이 미리 나와 있으니까 이 부분은 꼭 들어야겠다는 부분들은 꼭 오시기 바랍니다. 또 대인관계 문제, 또 신앙 상담이나 목회자, 또 자살 유가족. 이 특별 상담은 저희가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의미로 저희는 그 상담사 선생님한테 지불하는 비용 외에는 비용을 받지 않습니다. 제가 기도 가운데 지역사회에 뭔가 공헌을 해야겠다. 병원도 잘 되고 상담소도 잘 되는데 내가 그 군이 바로 제가 항상 그 특별히 생각하고 있는 군이에요. 너무 많아요. 여러분, 자살자가 많다는 거는요, 자살 유가족도 많다는 거예요. 자살자가 우리나라 1위라고 하잖아요. 자살 유가족은 10배예요. 그와 관계된 사람이 10명 이상으로 우리가 추정하고 있거든. 그럼 10배는 10명. 한 명이 죽으면 10명의 자살 유가족이 탄생되는 거니까 자살 유가족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어떻게 해요? 교회에서조차도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습니다. 뭐 이런 위로는 그냥 얘기도 할 수 없어. 어디 가서. 그죠? 동네 소문날까봐 이사가는 사람들 있죠. 자기가 잘못한 게 있는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평생 짐을 지고 가요. 저희 병원에도 꽤 유가족들이 많이 오시고, 실제로 이제 저도 병원은 이제 제가 벌써 전문의 된 지 14년 됐어요. 15년 됐네. 15년 동안 전문의 생활하면서 느낀 게 전공의까지 합치면 20년 됐네요. 20년 됐는데 자살한 사람이 5명 있었어요. 제 주변 그 환자분 중에. 네. 이제 그때마다 느끼는 것이 참 예측할 수 없다. 예측하는 사람, 죽겠다는 사람 안 죽어요, 절대로. 그래서 제가 항상 그 자살 위험도 평가하는데 굉장히 이제 힘을 쏟고, 저희 센터장님이 이제 자살 예방 협회에서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중요하구나. 자살이 사실 교회에서 많이 쉬쉬하고 하는 부위가 이제 자기가 지옥을 가냐 천당을 가냐, 뭐 하나님이 버렸다 아니다, 뭐 마귀에 들렸다, 귀신 시험 들렸다, 뭐 그런 부정적인 그런 걸 많이 갖고 있는데, 사실 그 90% 이상의 우울증이 많이 있어요. 우울증이 있고, 또 한 10% 정도는 그 공격성의 표현, 나를 공격하거나 가족에게 너 엿먹어라 이거예요. 내가 죽고 나서 너 엿먹어라. 아니면 경제적인 상황, 내가 빚을 갚지 못해서 내가 차라리 그냥 나 한 몸 죽지 말지. 이제 요즘 생활고 때문에 그런 것도 많죠. 자살에 대해서 좀 다룰까 합니다. 상담은요, 이런 분들 계세요. 병원까지 다 오셔가지고, 저 그냥 상담 안 받을래요. 저 그냥 친구한테 얘기하는 게 낫겠어요. 그냥 교회에 가서 기도할래요. 응? 하나님하고 단판 지을래요. 좋아요. 그거 해요. 그거 하세요. 그렇지만 상담은 상담대로 따로 받으세요. 왜냐하면 이거는 수다가 아니란 말이죠. 목적이 있는 대화예요. 목적. 상담가와 내가 동일한 목적. 친구나 가족이 대신해 줄 수 없는 거죠. 목적. 그러면 우리가 성형수술, 예를 들어 쌍꺼풀 수술, 그러면 성형수술도 아니죠. 요즘 10대, 20대들 제가 만나면 자기들이 돈 벌었고 자기들이 알아봐갖고 부모한테 얘기도 안 하고 수술 받고 와요. 뭐 미용실 가서 파마하는 수준. 요즘 세대가 그렇게 많이 달라지고 있어요. 그거를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인정을 해야 돼. 여기 계신 분들도 어느 날 갑자기 딸이 어디 가서 수술하고 올 수도 있어요. 몰라요. 요즘 100만 원 미만도 많기 때문에 자기들이 아르바이트하면 충분히 하고 올 수 있어요. 그럼 그렇게 성형수술도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어떤 의사에게 맡겨 있는 수술이죠. 상담도 수술과 같다는 거죠. 내 마음이 치부를 드러내고, 정말 옷 다 벗고 있는 건 다름없는데 그렇게 벗고 나의 몸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을 믿고 맡게 된다. 그걸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강의 계획을 간단하게 마치면서 이제 강의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제 1강은 이제 오늘 하신 거죠? 내 인생의 큰 그림. 혹시 유임을 받으셨나요? 제가 첫 주만 숙제를 좀 여러분들의 동기부여를 위해서 이 강의도 목적이 있어야 돼요. 저는 단순히 강의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늘 아웃컴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니까 이 강의를 들으시고 난 다음에 내가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되잖아요. 목적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보면 인생의 곡선 그리기. 여기 이제 보면 30대부터 40대, 50대 다 계신 것 같은데 내 인생에 있었던 큰 사건, 터닝 포인트가 된 사건 중심으로 제가 아까 얘기한 저는 얘기했어요. 미국을 뭐 가서 어쩌고저쩌고 아버지가 어쩌고저쩌고 그죠? 또 교회에서 쓰러져가지고 어쩌고저쩌고 그게 다 저의 터닝 포인트. 여러분들도 뭐 오늘도 좋고요. 집에 가서 다음 주까지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최소 10개 미만 지정해서 여기 뒤에 장 보면 나와 있죠. 터닝포인트 사건의 내용과 깨달음이나 감정, 나이가 몇 살 때였나. 10개를 넘기지는 마세요. 그렇게 해서 한번 쭉 적어 보시고요. 거기 예시가 있죠. 17살 나는 어쩌고저쩌고. 그 다음에 내 인생을 돌아보기.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안 가신 분들도 괜찮습니다. 현재의 삶, 직업인으로서 또는 주부로서 어떠셨는지. 직업 10개명. 이건 직업인도 중요하고 이게 제가 이제 회사에서 했기 때문에 이렇게 썼는데 내가 내 인생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소명과 가치관. 첫째, 성신. 둘째, 신앙. 뭐 하여튼 여러 가지로 있을 텐데 한번 원칙과 가치를 한번 적어보시고요. 네 번째로는 나는 뭐 할 때 가장 즐겁고 행복한가? 나는 뭐 할 때 가장 잘하는 것 같다. 난 요리할 때 가장 잘하는 것 같다. 난 요리를 잘한다. 요리를 잘하는 분이 제일 부러워요. 나는 뭐 할 때 보람을 느끼고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까? 이게 같은 일도 괜찮고요. 다 달라도 돼요. 한번 기록을 꼭 해보십시오. 다음 주에 다 적어서 가지고 오시고요. 다음 주는 이제 그거 적어 오신 것들을 제가 한번 확인을 좀 하고 그 다음에 스트레스 폭식과 비만. 여기 여자분들이니까 다 관심 있으실 거예요. 제가 오늘의 교회에서도 강의 많이 했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다들 이제 저한테 원장님 날씬하시니까 뭐 뚱뚱한 거 아시겠어요? 저도 뭐 살을 뺀 적도 있었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40이 넘어가면 찔 일만 남았어요. 이제 아무리 빼빼 마르셨던 분도 폐경기 가까우고 하면 찔 일만 남은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여자로서 좀 내 인생과 내 몸 이런 거 잘 관리할 수 있을까? 또 스트레스 제일 많이 선생님 스트레스 어떻게 푸세요? 그치 많이 받거든요. 스트레스를 어떻게 풀면 좋을까? 그 다음에 5주째는 일 중독. 이게 사실 제가 이제 일 중독이었기 때문에 명쾌한 답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분노, 그다음에 우울증,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자살, 그 다음에 노년기 정신건강. 앞으로 여러분 노년기를 바라보고 계시잖아요. 이번에 이군우 선생님이 쓰신 그 책 보셨나요? 나는 재미있게 나이 들어가고 싶단가? 굉장히 베스트셀러였고 제가 모시고 있던 교수님이세요. 이대에서. 이대 정신과를 오픈하셨고 남자분이신데 굉장히 섬세하신 분이에요. 지금 연령이 80 다 되셨는데도 베스트셀러를 내실 정도로 열정이 많은 분입니다. 한쪽 눈이 안 보이시는데도. 그런 부분. 또 마지막에는 좀 다루기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 성에 대한 부분 다루면서 구강을 마치려고 합니다. 어떻게 여러분 얘기 잘 들으셨어요? 네. 그냥 편하게 좀 어려운 내용보다는 제가 흔히 많이 겪는 그런 부분 위주로 또 질문하실 거나 뭐 그런 거 있으시면 되도록이면 저는 이제 또 끝나고 병원을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강의 시간 내에도 질문을 하세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